다음 주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보이네. 일단 오늘 출제한 거는 일단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132회에 나왔던 컴시형에서 나왔던 문제 위주랑 그리고 그동안 기출된 거 문제 위주로 냈어요. 대부분이 다 거의 기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출을 공부하셨다거나 심화 한두 번 정도 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쉽게 느껴지셨을 거고 뭐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어렵게 느껴지셨겠지만 뭐 이번 주의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정말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1교시 1번부터 6번까지 냈고 2교시 4, 5, 6번을 제가 냈으니까 제가 낸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PMO인데 PMO가 나오면 일단은 떠올려야 될 게 그 전자정부법 64조의 2다. 일단 이걸 떠올려야겠죠. PMO를 낸 이유는 이 132회 컴시형에 나온 문제거든요. 1교시로. 충분히 133회에 교차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개념도는 꼭 이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어떤 해설지를 만든 사람이 그냥 개념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꼭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PMO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뭐 PMO의 절차는 뭐다. 뭐 단계별로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써도, 나는 점수 잘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기상대 모델, 코치 모델, 관대탑 모델 이 정도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뭐 내부, 외부, 하이브리드, 뭐 파트타임, 풀타임 이런 게 이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빼더라도 이거 세 개 정도는 반드시 키워드로 좀 써주셔야 되고요. 기상대랑 지도랑 관대탑 같은 경우 이거 외에 뭐 역할적으로는 뭐 RFP 상세화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발주자 관점에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도와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써주시면은 충분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거는 기상대, 지도, 관제탑 이렇게 세 가지만 반드시 써주시고 나머지는 PMO의 역할에 대해서 써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일 무난한 거는 감리랑 PMO랑 비교를 하던가 아니면은 감리와 PMO가 서로 뭐 어떤 역할을 같이 하면서 이 발주자한테 어떤 걸 도와줘야 된다. 그 간략한 그림 정도 그리시던가 비교를 너무 계속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그냥 바꿔가면서. 그래서 비교를 할 거면 이 감리는 제3자 관점이고 PMO는 발주자 관점이다. 요거랑 감리는 57조고 PMO는 64조. 이 두 개만 반드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항상 세 개만 해서 네 줄로 끝내는 걸로. 1번 뭐 PM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P 이게 XP를 나오면은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의 써야 되지, 핵심 가치 써야 되지, 그 뭐예요? 그 뭐라고 그래? 그거 그 실천 항목 써야 되지. 이게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이냐를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설지는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 답을 쓸 때는 다 나누면 안 되고요, 절대. 그냥 실제 답, 이거는 제가 이따 모범 답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모범 답안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실제 답안 쓸 때 이렇게 쓰는 순간 망하는 거죠. 이미 불량해서. 이렇게 쓸 땐 2교시만 이렇게 쓰고 1교시는 요거만, 키워드만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세스 개념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 스토리와 TDD와 여기 반복, 스파이크, 배포 계획, 소규모 배포. 요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다른 거, 뭐 요거 구조적 스파이크 인수시험, 이거는 빠지더라도 유저 스토리, TDD, 배포 계획, 스파이크 반복, 소규모 배포. 이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도에다가 이거를 그려놓고 나의 표에다가 실천 항목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그림에다가 써놓은 거는 점수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다시 써줘야 됩니다. 나에다가 구성 요소.
해가지고 요거 유저 스토리 스파이크 배포 계획 반복 이스 테스트 소규모 배포 이 위에 쓴 거 그대로 표에다가 다시 써가지고 점수 받으시면 되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 개관 구간에다가 이거 해야죠. 이거 봐. 해책통 아무튼 이거 12가지. 이거는 구음은 알아서 외우시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3단락에 12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12가지를 그냥 쓰면 당연히 페이지가 오버되니까 이렇게 해서 12개 그냥 키워드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하고 4줄 안에서 설명 필요 없고. 다음 CCM이랑 CPM. 이게 CCM, CPM 반대로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그냥 반대로 쓴 것 같아요. CCM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이거 그냥 아이 뭐야 CCM CPM에서 핵심 키워드는 이거 CP를 계산하는 거다. CP만 있으면 됩니다. CP만. CPM에서는. CCM에서는 버퍼를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것만 있으면 되고 둘 다 마지막 정의의 마지막 단어로는 일정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일정을 계산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CCM에 반드시 개념도에 들어가야 될 거는 피딩 버퍼, 프로젝트 버퍼, 자원 버퍼 그리고 피딩 버퍼는 반드시 논 크리티컬 체인이라고 써줘야 되고 요거 프로젝트 버퍼는 크리티컬 체인이라고 써줘야 되고 여기 그냥 CP, 논 CP 이렇게 쓰세요 그냥 CP와 논 CP 이거 절대 반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논 CP가 피딩 버퍼고 CP가 프로젝트 버퍼 CPM은 요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그래갖고 여기 LS, LF, ES, EF 잘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그 그거 같이 들어와서 그 줌 들어와서 보시면은 줌 하나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그냥 화살표 해가지고 CP 구하는 거 같이 그리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상세 비교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는 착수일이 CCM은 LS고 CPM은 ES다. 이거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이 버퍼를 CCM은 통합해서 관리하고 CPM은 각 활동에 반영한다.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CCM은 버퍼의 소진율로 관리하지만 CPM은 진척률 또는 EVM으로 관리한다. 이거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3단락은 뭐 일정 관리 나오면 그냥 후자폐병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표로 쓰면은 항상 써야 될 게 많아지니까 그림으로 그림으로 잘 표현하시는 거를 추천. 이것도 이따가 모범 답안 보면서 설명하는 걸로.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일단 40조 그리고 개발형에는 임대형과 수익형이 있고 구매형이 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민간이 투자해야 되고 20% 이상 현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어떤 타당성을 분석할 때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을 반영해야 된다. 그걸 머리에 갖고 이제 답을 써야죠. 그래서 실제 답을 쓸 때 이건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고 사업의 개요라고 하면은 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다.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그냥 뭐 주구리주구리 있다가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거.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 40조 이거 뭐 32조, 33조까지 쓰신 분 있는데 이건 뭐 어쨌건 쓰면 쓸수록 좋으니까 최소한 40조는 암기. 그리고 이게 지금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써야 될 게 이 사업의 요건도 써야 되고 이 임대형과 수익형에 대해서도 써야 돼가지고 이런 거는 다에다가 개념도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그림 그리지 말고 그냥 표로 바로 그냥 사업의 요건 구매형과 개발형이 있다. 구매형에는 이미 개발한 거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구매형 뭐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스로 한다던가 아니면 사용료를 지불한다던가
그렇게 써주시고 개발형에는 이 50% 이상을 민간이 부담하고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요거 키워드 반드시 써주시고 요거 국민 편익 이런 거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개발형 민간 투자에는 임대형이 있고 수익형이 있다. 임대형이 BTL, 수익형이 BTO. 민간 측면에서 국가한테 임대를 주면 국가가 서비스를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로 다시 돌려주고, 수익형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이용자가 어떤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다시 회수하는 것. 이렇게 임대형과 수익형 두 가지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절차는 1교 시험에서 쓸 일이 없고 마지막에 3단락에다가 요거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거 써주시면 무조건 플러스 1점. 타당성 분석 기준으로 하고,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이 있는데 기술성에는 기중실, 기술 적합성, 중복 연계성, 실현 가능성, 정책성에는 전공 파협, 이거 네 가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최대한 그냥 그림으로 한 4줄 안에서 끝낼 수 있게. 3단락 우리는 무조건 3단락, 4단락에다가는 타당성 분석 기준 ISP가 됐건 이거 봐,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가 됐건 무조건 타당성 분석 기준을 씁니다. 4단락에다가 3단락이나. 다음에 EVM. 근데 EVM 생각보다 잘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EVM의 핵심 키워드는 범위도 있네. 하여튼 일정과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 기법이다. 그냥 그 단어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정 관리, 비용 관리를 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요게 원래 우리의 계획인 거죠, 이게 PV고 이게 원래 우리의 계획. 그런데 실제로 했더니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여기가 EV, 언드 밸류 내가 실제로 한 거. 그리고 비용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 여기가 AC. 그리고 최종 도달했을 때 EAC. 내가 계획했던 건 BAC. 이 둘과의 차이가 VAC. 내 PV와 EV의 차이가 SV. AC와 EV의 차이가 CV. 그래서 EVM이 나오면은 일단 일정 통제 기법, 원가 통제 기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측분해를 떠올려줘요. 측분해를 약간 좀 다르게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측분해에서 똑같이 씁니다. 그냥 측분해. 그래서 측정에는 EV, AC, PV, BAC. 요거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있고, 분석에 SV, CV, SPI, CPI가 있다. SV는 이 언드 밸류 빼기 플랜 밸류, CV는 언드 밸류 빼기 액처 코스트, 그리고 SPI는 SV가 이 PV가 그냥 분모로 내려오는 거. 이거 똑같은데 그냥 분모로 내려오는 거. CPI도 분모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SPI가 1보다 이게 1보다 작으면은 PV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지연되고 있다, 일정이. 만약 1보다 커. 그럼 언드 밸류가 높은 거니까 일정이 빠르게 되고 있다. CPI도 마찬가지. 1보다 작으면은 원가 초과, 1보다 크면은 원가 절감. 그리고 예측에는 ETC. ETC 이거를 요거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BAC 빼기 EV분의 CPI 또는 SPI. 이거를 외우셔야 되고, 이 AC는 여기에 없는데 AC 플러스 ETC다. 이거 뭐 여기 막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AC, EAC는 AC 플러스 ETC, VAC는 요거의 차이. 그러면 마지막 3단락으로는 크자폐평 쓰면 되죠. 이게 일정과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이니까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그러면 패스트 트래킹을 통해서 일정을 단축해야 된다. 크자폐평 쓰시면 됩니다. 3단락에. 요거 쓰면 되죠. 이거 문제 풀이는 제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
다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그냥 이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요 앞에 뭐라고 쓰더라도 마지막에 올바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만 있으면 되고, 이게 근데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저도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명림님. 유나님, 이거 파일 통합본 좀 나한테 보내줄래? 이거 내 것만 있는데, 해설지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카톡. 그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단톡. 이 6가지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연구 및 정보, 뭐 어떤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창의성, 시민의식, 의사소통, 이런 게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요 6가지의 영역을 외운다기보다 여기를, 여기를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윤리 교육, 디지털 능력, 디지털 적용 해가지고 차라리 여기를 외워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어떤 디지털 윤리 교육에는 법적 권리와 책임이 있고 도덕적 가치와 의무가 있다. 디지털 능력 교육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뭐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와 사회 기업.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에다가 뭔가 그냥 어떻게든 그림을 어떻게든 그려가지고 나의 요 교육 요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선단락에다가는 이거 선단락 마땅하게 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어떤 디지털의 뭐 민주화 아니면은 어떤 좀 취약계층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떤 걸 도와줘야 된다. 한달락에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 어, 2교시. 봐봐. 이것도 4번도 사실 이게 129의 기출이고, 4번은 4번 129의 기출, 5번 130회 기출, 6번 132회 기출. 이게 전부 다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이거 기출 문제는. IT 투자, 이게 지금 물어본 게 IT 투자 분석의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분석 방법론이니까 각각 한 달러씩, 전부 다 한 달러씩, 요거 하나 한 달러씩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보자면 IT 투자 분석의 정의를 먼저 한번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뭐 투자를 하면은 이게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이냐, 타당하냐, 뭐 그런 걸 분석하는 기법이죠. 뭐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이런 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기획 단계, 투자 단계,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업무 성과, 경영 성과, 이렇게 투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이 각각의 투자 지표,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강 때 말씀드렸던 이거 뭐야? 어? 아무튼 프로세스로는 기획, 투자,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업무 성과, 경영 성과, 이 단계로 프로세스를 이제 분석을 프로세스를 하면 되는 거고, 프레임워크의 개념도 이거 저희가 온보딩 때 그림 그렸던 거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분석 기법에는 뭐 이런 거 있고, 성과 측정 모델에는 BSC, BSG 매트릭스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 이거 3개만 있으면 돼요. 사전, 중간, 사후. IT 투자 분석은 사전에 하고 중간에 하고 사후에 한다. 그래서 사전에 할 때 가장 핵심 키워드. 사전에 할 때는 타당성을 분석한다. 중간에 할 때는 효율성을 분석한다. 사후에는 효과성을 분석한다. 여기 이런 설명, 이런 거 주구리주구리 안 써도 되고, 이것만 써주면 돼요. 사전에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고, 중간엔 효율성,
사후에는 효과성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성과 추진 단계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정량적 분석 기법, 정성적 분석 기법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MPV, ROI, PP, IRR 이거는 정량적인 분석이니까 BSC 같은 경우는 정성적인 분석이고 그래서 BSC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BCG 매트릭스라던가 GE 매트릭스 이런 거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해설지에는 투자 분석의 분석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실물 가치 평가, 비용 편익 분석, 다중 분석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세세하게 보자면은 유형 상세기법 보면은 블랙쇼ल्주, 이항 모형, 몬테카를로, ROI, PP, MPV, IRR 결국에는 이 위에 써놨던 거 그냥 한 번씩 더 갖다가 쓰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정량적 분석 기법에는 MPV, ROI, PP, IRR이 있고 정성에는 BSC, BSG 매트릭스, GE 매트릭스가 있다. 그거를 암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 분석 방법론에다가 가정량적, 나정성적 해가지고 그거 쓰시면은 똑같습니다.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요구사항. 요구사항의 품질 속성을 물어봤으니까 사실 요구사항의 품질 속성이 IEEE 830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는 IEEE 830이라는 얘기가 없지만 이 품질 속성을 보는 순간 IEEE 830을 물어보는구나. 정명환일 검수치를 쓰는 거구나. 라고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품질 속성으로는 정명환일 검수치를 써주시면 되고 요구사항 도출 기법으로는 그거 써야죠. 수분표의 데프콘. 수분표의 데프콘을 쓰는데 인벤 설부, 닫힘, 마침? 아무튼 수분표의 데프콘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것까지 전부 다 여기에는 요거밖에 없는데 실제 답을 쓰실 때는 한 페이지 이게 품질 속성 하나, 도출 기법 하나, 개발 프로세스 물어봤으니까 품질 속성, 정명환일 검수추 한 페이지 쓰고 요구사항 도출 기법 한 페이지 쓰고 개발 프로세스 한 페이지 쓰고 개발 프로세스에서 암기하셔야 될 거 추분 점검 암기하셔야 되고 협기 변경 거기까지 일단 1단계로 추분 점검 외우시고 2단계로 협기 변경까지 그래서 추분 점검은 레벨 3인가? 추분 점검이 레벨 3이고 협기 변경이 레벨 2고 그 나중에 그 토픽에 있으니까 그거 공부하시면 되고 4단락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거는 IEEE 830의 박성시 고려사항 이상기 태제품 이게 약자가 아무튼 이상기 태제품을 언급해주면은 이 질문자가 물어본 요구사항 품질 속성에서 얘기하는 IEEE 830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를 해주니까 점수를 더 줄 수 있겠죠. 아니면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43조 영향평가 하면은 먼저 떠올려야 될 거 무조건 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정의에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를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 그래서 대상으로 보자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뭐 정부가 출자한 어떤 뭐 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거 다 쓰시면 돼요. 그냥 민간 빼고. 평가 기준으로는
민간 소프트웨어의 유사성, 침해 가능성, 필요성, 공공성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평가 방법으로는 자체입니다. 자체로 평가합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요청하면 지원은 해주는데 그냥 보통 다 자체로 하고 평가 절차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암기해 두시고 이거를 그대로 밑으로 갖고 와서 하나씩 쓰면 요거 답이 되는 거죠. 요거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기훈 민사종 그 5단계 기본계획 수립, 운영계획 검토, 민간 시장 침해 여부 검토, 필요성 및 공공성, 종합 의견 그 기훈 민사종 5개를 쓰시던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향 평가를 할 때는 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어떤 필요성과 공공성을 따져야 된다. 마지막 4단락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재원이라고 쓴 다음에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걸 하고 민간에서는 어떤 걸 하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4단락 이렇게 쓰는 게 시간도 제일 단축되고 점수 받기 좋은 이런 거 절대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파일을 제가 지금 잘못 드린 것 같아갖고 이거 정윤아 기사님이 올려주신 걸로 보시면 돼요. 파일은 제가 지금 단톡방에 다시 드린 거 그걸로 오픈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ITIL 4.0의 SVS부터 제가 출제를 했고요. IT 경영의 제일 이제 기본 토픽이기 때문에 ITIL 4.0 출제를 했고,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SVC 안에 있는 SVS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SVS의 키워드는 저희가 이제 과거 SFCon이라고 많이 암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이드 원칙,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SVC, 프랙티스, 그리고 컨티뉴얼 임프루브먼트 요 5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이제 점수를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토픽이고요. 크게 어려울 건 없고 그냥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키워드 잘 보이게끔 배치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3단락은 무난하게 ITIL 3.0과 4.0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5가지 안에서 내가 더 잘 아는 거를 3단락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토픽이었고 그리고 ITBSC인데 이것도 이제 기본 토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BSC 같은 경우에는 재고내학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IT에 관한 BSC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의미로 암기를 했었던 기업 공헌도, 사용자 관점, 운영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 이렇게 4가지를 잘 보이게끔 이렇게 구성도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구성 요소로 해서 그 각각의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지표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암기해서 적어주면은 점수를 이제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사음미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KPI 지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매칭해서 잘 알아주면은 점수를 좀 잘 획득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도 이제 무난하게 3단락 BSC랑 IT BSC
저희가 BSC 같은 경우에 재고내역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IT BSC랑 비교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 충분히 지연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고 SOS 랩 요것도 저희가 이제 기필반에서 이제 지겹게 많이 본 토픽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키워드 잘 들어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사회문제연구소고요. 요거는 요 조개구 실공사 요게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답안지. 그래서 조개구 실공사에 이 하단에 있는 뭐 아이디에이션이나 프로토타입 같은 거 요런 거 키워드 들어가게끔 작성해 주셔야 되고 공감, 문제정의 요런 거 키워드가 꽉 차게끔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프로세스 부분별로 나눠서 각각의 그 하위 모듈 같이 잘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뭐 MVP나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MVP 뭐 요 정도 요 아이디에이션 프로토타입 실증해서 확산하는 거 그리고 사업화를 한다 이렇게 외운 거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토픽입니다. 저희가 그 리빙랩이라는 토픽도 저희 그 심화반 서브노트에 보면 리빙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비슷해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건데 SOS 랩은 조금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에 더 치우쳐져 있는 게 SOS 랩이고 리빙랩은 좀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빠진 게 리빙랩.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은 무난한 답안이었습니다. 다음에 PM 도메인에서 일정 관리 쪽에 나오는 일정 추정과 일정 단축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분량 조절을 잘 해주셔서 일정 추정에 대한 거 내용 반, 일정 단축에 대한 내용 반 이렇게 해서 좀 분량 조절을 적절하게 해서 똑같이 반반 분량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단락에서는 이제 일정 추정과 일정 단축 기법의 상위 개념인 그 일정 관리에 대한 내용 정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일정 관리 같은 경우에 다 외우셨죠? 요 일정 관리 순서. 그래서 개정, 순기, 개통으로 요 암기법 사용해가지고 일정 관리 이것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1단락에서는 일정 관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2단락 가에서는 일정 추정 기법 그리고 나에서는 일정 단축 기법을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일정 단축 기법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일정 추정 기법을 다들 조금 애매하게 좀 많이 작성을 해주셔서 요거는 이제 전문가 판단, 유사 산정 이런 키워드 모수 산정, 3점 산정 낙관치, 비관치, 평균치 이런 키워드들 잘 들어가게끔 해서 일정 추정 기법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 단축 기법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자폐병 들어가게끔 일정 단축 기법 크자폐병이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핵심적으로 들어가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어본 거를 충실히 다 이제 그 2단락이랑 2단락 하 나로 나눠서 충분히 잘 설명하는 게 중요했던 그런 토픽이었어요. 그다음에 11번에 저희 스크럼의 팀 구성과 개발 프로세스. 이것도 이제 스크럼을 물어본 게 아니라 팀 구성이랑 개발 프로세스를 따로따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단락을 잘 이제 나눠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저는 이제 먼저 그 팀 구성을 1단락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를 2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최대한 표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답안지 지금 작성해 주신 거 보니까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딸랑 그림만 작성을 해주시는 분이 좀 몇몇 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저희가 최대한 표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팀 구성 부분에 이렇게 담당자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프로덕트 백로그, 요구사항 구현, 그리고 회의, 데일리 미팅 하는 것들, 이런 거 키워드 잘 들어가게끔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개발 프로세스. 네, 여기서도 그림이랑 표를 같이 작성을 해주셔도 좋은데, 이렇게 표로 좀 상세하게 내용이 잘 들어가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프로덕트 백로그 작성하고,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하고, 스프린트 수행하고, 개발 완료하는 이 프로세스,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3단락에 스크럼의 미팅 유형이 어떤 미팅 유형들이 더 상세하게 있다. 이런 거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 3단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WBS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무조건 저희가 그냥 달달달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 구성 요소는 그냥 자다가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구성 요소고요. 이것도 뭐 1단락에 정의 들어가고 저희 WBS 잘 알고 있는 그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림 3, 5단계에 걸쳐서 분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구성도 들어가고 구성 요소 들어가게끔. 이거는 워낙 다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3단락에 이 WBS가 저희 프로젝트 영역별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3단락으로 작성을 해주면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SLA. 이것도 SLA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개념이랑 주요 지표를 따로따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따로 단락을 구성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SLA 개념에는 저희 이제 그 SOW나 SLM이나 요 키워드 들어가게끔 SLA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요 지표를 2단락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요 앞부분은 잘 써주시는데, 이 SLA는 사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토픽이라서 남들보다 내가 점수를 더 받고 싶으면 이 뒤에 있는 산식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더 적어주시면 남들보다 더 점수를 잘 획득을 할 수 있겠죠. 이 점수가 사실 상대적인 거라서 남들보다 내가 더 차별화를 줘서 써야지 점수를 더 잘 받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산식 부분, 이런 것들도 답안에 같이 잘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고객 만족도 측면으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고 3단락에는 SLA 관리 체계로 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을 해서 SLA를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1교 시형 해설이었고, 저희 2교 시형 제가 단톡방에 다시 드린 거 그거 다시 열어주시면 되고요. 2교 시형 1, 2, 3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행정 전산망 마비 이런 것들 때문에 BCP랑 바이아 요 토픽이 굉장히 지금 핫한 토픽이고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냈고 여기서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저도 요 부분에 헷갈렸어요. 나의 BCP의 주요 요소인 바이아를 수행하는 절차 이거를 물어본 건데 요거 따로 작성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헷갈렸고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점수를 깎거나 하지는 일부러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 바이아를 수행하는 절차 요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라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2단락 목차를 잡을 때요. 지금 가나다에서 따로 개념이나 개요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트로에다가 이 BCP가 뭔지에 대한 개요를 적어주면 제일 좋거든요. 아니면 또는 개념이나 필요성을 적어주셔야 이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목차 잡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제 문제에서 이 개념을 물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서 인트로 부분에서 개념이나 필요성을 적어주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인트로 부분에서 이 BCP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절차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트로 저희가 필요성이나 중요성 작성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어봤던 게 BCP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그래서 BCP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에서는 저희가 키워드가 이 RA라고 하는 건데 요 위험 분석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 BCP를 수행을 할 때에는. 그래서 RA 수행하고 바이아가 들어가게끔 작성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뭐 RTO나 RSO, 뭐 RCO 이런 지표들도 여기 다 이제 녹아들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BCP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그다음에 바이아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여기는 BCP만 물어봤기 때문에 요 BCP만 해서 2단락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BCP를 잠시만요. 바이아를 수행하는 절차. 그 다음에 물어봤던 게 나에서 바이아를 수행하는 절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2단락 나에서 바이아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저희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바이아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비즈니스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서 업무 범위 설정하고 복구 시간 결정하는 거.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어봤던 다의 BCP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량 정성 지표. 이 정량적인 지표는 답이 나와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그 RSO나 RPO 이런 지표들이 다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 사례가 어떤 건지 같이 나오게끔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쪽 설명은 뒤쪽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 지표들 있는 거 그대로 최대한 많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정성적 지표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따로 암기를 하고 있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 있거나 머릿속에 있는 걸로 지어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정성적 지표. 그래서 비용 측면으로는 경제성이나 이동 효율성을 고려를 해서 BCP 관리를 해야 된다. 복구 측면으로는 당연하게 뭐 유용성이 좋고 복구성이나 유지보수성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에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4단락은 이제 재현 또는 뭐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끔 4단락은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BCP 관련해서 그 ISO 22301 요거를 표준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요런 거 인사이트가 들어가게끔 4단락까지 작성하면은 완벽한 답안이 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ISMP 문제입니다. ISMP는 이번에도 아마 기출로 출제되었고요. ISMP는 무조건 필수로, 이것도 절차 같은 거, 요 수행 단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가단락에서 먼저 이제 정의를 여기서는 바로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본 대로 이제 정의부터 그냥 쭉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은 문제예요. 뭐 또는 ISMP의 필요성이 인트로로 들어가도 괜찮죠. 인트로용으로. 그래서 필요성 1단락 잡고 뭐 2단락부터 ISMP 정의로 들어가도 되는, 그렇게 잡아도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ISMP 정의, 그 다음에 도입 배경. 여기는 저희가 RFP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기능 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여기 요렇게 키워드
들어가게끔 정의 작성을 해주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물어본 ISMP 수행 단계. 네, 수행 단계가 2단락으로 오게끔 작성해 주시고, 요거는 다들 외우셨죠? 착방 어부이로 저는 외웠는데, 요거 수행 단계 9 개념도를 가에다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나에다가는 위에 그림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밑에다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식으로. 크게 목차 잡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2단락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ISP 방법론과의 차이점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가에다가 개념 비교라든지 뭐 여기는 관계라고 되는데 가에다가 개념 비교, 그 다음에 나에다가 상세 비교하는 게 보통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의 많은 포맷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에다가 개념도나 개념 비교, 나에다가 상세 비교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P에서 과제를 도출한 다음에 ISMP에서 상세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요 그림 잘 알고 계시면 써먹을 때가 많아서 요 그림 잘 알아주시고 여기는 이제 상세 비교하는 거. 저희가 ISP랑 ISMP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 수행 절차 요거 저희가 두 개 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산출물도 이 두 개 다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 비교할 때는 이 앞부분이 저희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걸 비교할지가 이 앞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요 활동이나 산출물로 비교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범위도 단위 프로젝트로 할 건지가 ISMP 그리고 전사나 전체적인 그 범위로 가져가는 게 ISP다. 상세 비교까지 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지금 여기서는 3단락으로 끝났는데 만약에 앞에서 뭐 ISMP의 필요성을 인트로로 잡아줬다 하면 이제 4단락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또는 인트로를 적지 말고 4단락에다가 뭐 ISMP를 뭐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4단락으로 작성해 주시면 딱 분량도 적절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1단락, 4단락은 내가 유동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정량적인 위험 분석의 정의와 필요성 설명하고 4가지를 설명하는 거. 네, 요거는 이제 이 정량적인 위험 분석의 정의와 필요성 1단락에서 설명하고 이거를 2개씩 잡아서 2단락, 3단락. 4단락에는 뭐 재현이나 고려사항 이렇게 목차를 잡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뭐 이거는 지금 4가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2개씩 해야 분량도 적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정의와 필요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량적 위험 분석이 뭔지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정의 작성해주고 필요성 작성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2단락에서 정량적 위험 관리 의사결정 나무 분석부터 가 의사결정 나무 분석 나는 금전적 기대값 분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시 정도는 작성을 해줘야 이제 채점자가 이 사람이 이 토픽을 잘 이해하고 있다 없다를 잘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시도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념만 적지 말고 예시도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그리면 더 이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전적 기대값 분석 EMV 요거는 요 밸류랑 이 가능성 요거 곱한 요 공식대로 요거 작성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래서 위에서 개념 특징 예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개념 특징 예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포맷이 통일되게끔 위아래 통일되게끔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밑에도 똑같이 이제 그 3번째, 4번째 물어본 몬테카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 이렇게 3단락의 가, 나로 나눠서 작성해주는 이렇게 목차 잡는 게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어본 대로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몬테카를로는 그냥 이 난수를 생성을 해서 얘를 이제 표본값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변환 모델에 입력을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기록하는 요 난수, 우리가 뭐 난수로 여러 수치를 대입해서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 라는 게 몬테카를로 기법. 강글 써주시고,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은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이 민감도 분석의 키워드니까 이렇게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어떤 게 부정적 영향이 가는지 긍정적 영향이 가는지 분석을 해주는 게 민감도 분석 기법이다. 구성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4단락에 비교를 했어요. 정량적인 분석 기법이랑 정성적 분석 기법 비교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정량적인 분석 기법 사용할 때 고려사항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 4단락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루모 해설은 마무리하고 저희 10분 쉬었다가 모범 답안 리뷰